안녕하세요, 은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래시 리뷰를 위해서 스트링을 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점들, 그리고 25년에 제가 계획하는 바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에 대한 리뷰는 1월 15일에 리뷰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할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이외의 내용들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스트링 머신을 사고 나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스트링 브랜드를 준비를 했었고, 제가 만약에 스트링 브랜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해서 사용했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를 운동 가기 전에 약간 그 전날 밤 명상하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복귀하면서 다음날 코트로 나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신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제 주변 친한 동생도 구매를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동생도 정말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하니까, 자가 스트링의 세계에 아직 빠지지 못한 분들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시길. 그리고 저는 좀 비싼 윌슨 바이알도 머신을 구매했지만 조금 저가형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탁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앞으로 본인이 평생 테니스를 칠 거다 하시면은 구매하시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네버폴트 듀얼 코티드만 쓰고 있다 보니까 모두 동일하게 네버폴트 듀얼 코티드의 1, 2, 3 게이지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느끼는 부분 중 가장 큰 하나가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체중이 좀 불었거든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육아 퇴근을 하고 나서 와이프와 저녁을 늦게 먹다 보니까 야식이 된 건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맥주 한 잔도 참 좋아하고 살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살 별로 안 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나이가 또 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30 중반을 넘어갔거든요. 얼굴 살은 안 쪄도 이 몸에 있는 쪄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테니스를 칠 때 이 움직임이 둔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서 살을 빼야겠다 해서 이제 25년 다짐으로는 살을 무조건 빼고 그걸 유지하는 걸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간헐적 단식, 유튜브 JM님 영상을 즐겨 보는데, 작년인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서 굉장히 살 빼는데 도움이 됐고 은근히 쉽고 유지도 잘 되는 다이어트법이라서, 그리고 저는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먹는 거를 억제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요거는 사실 롱런하기 힘든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찾은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간헐적 단식을 해보니까 정해진 시간 8시간 동안은 어느 정도 양껏 먹을 수 있고 16시간 공복을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루틴만 잘 짜놓으면은 아침 시간이 좀 고비인데, 그때 그냥 운동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만들거나 하면은 정신이 팔려가지고 배고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 빼는데 작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에도 간헐적 단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5년에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벌려놓은 네버폴트 브랜드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선수분들과 컨택을 해서 선수분들이 사용을 하고, 그 선수분들께 후원을 해드리고, 이런 방향도 모색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용백님은 대회에 왜 안 나가세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대회 나가서 자신이 없어서 솔직히 약간 좀 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질테냐 빡테냐,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질테가 너무 재밌고 즐겁지만 사실 이 질테만 해서는 실력 상승에 있어서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도 빡테를 즐기시는 분들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작년에는 육아 핑계도 있고 빡테보다는 질테를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클럽 모임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충장 세테라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부분 저와 구력이 비슷한 분들 위주로, 그리고 나이대도 좀 비슷한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질태 분위기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하고, 또 다른 클럽 중에 하나가 저의 1호 코치님이신 JNJ의 이재인 코치님과 같이 운동하는 클럽 JNJ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는 엄청난 빡테입니다. 제가 가면은 당연히 제일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클럽에 가면은 빡테이고 저보다 당연히 실력이 우수한 분들, 신인부 우승자들이나 뭐 오픈부 분들, 이런 분들
분들이 많이 있고 코치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실력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과 운동을 하면은 깨지는 게 당연한 건데 게임에서 너무 받기 어려운 볼들이 오고 맛있는 볼은 잘 안 오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는 스윙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클럽 모임을 작년 후반부에는 거의 못 나왔습니다. 질태 위주로 하거나 뭐 랠리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클럽 회장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마인드를 좀 고쳐 먹어야겠다. 질퇴하는 것도 좋지만 실력 향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인드셋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멘탈이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저번에 신인부 대회를 나갔었을 때 이게 제가 용뱅 테니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가니까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놈 저거 얼마나 잘 치나 한번 보자, 약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 대회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대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작년 초인가 영상에서 올해는 대회 많이 나가보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는데 올해 25년에는 진짜로 대회 꼭 나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이 저랑 실력이 비등비등하고 그랬었는데 그 동생이 막 오픈부도 나가고 그래요. 저랑 구력도 비슷한데 동생의 마인드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떨리고 무서웠었는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떨림이 흥분이 되고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구력이 얼마 안 됐는데 오픈부에 나가면은 상대는 당연히 잘 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는 그 대회에 나가서 이기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그 대회에서 내 플레이를 하고 오자 하는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 상승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도 많이 나가보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나 실력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모르는 사람과 게임을 하거나 게임 도중에 좀 말리거나 했을 때 그때 제 플레이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테니스는 멘탈 싸움이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보면은 멘탈 코치들이 꼭 있잖아요.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한 해에는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성숙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좀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말 정도에 제가 느꼈을 때도 게임 플레이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몸이 좀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런닝을 좀 했거든요. 런닝을 할 때랑 런닝을 안 할 때랑 테니스 실력에 있어서 차이가 진짜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단식을 하거나 복식을 할 때 준비라든지 이게 결국은 테니스는 결국 하체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상체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는데 랠리는 상대가 받기 좋은 볼들을 주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체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는 않는데, 게임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받기 힘든 볼들을 요리조리 상대방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력이 올라갈수록 더 구석에 꽂히는 볼들도 많고, 그러면은 자세가 안 잡히고 땡겨치거나 제대로 된 샷을 구사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게 다 하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 보면은 상체보다는 하체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테니스는 결국은 하체 운동인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런닝도 최대한 좀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대회도 꼭 나가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저리 말하는 이유가,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만드는데 저의 가장 큰 구독자이자 컨설턴트인 저희 와이프 분께서 요즘 영상 너무 텐션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레슨 영상도 좋지만 이런 좀 구독자분들과 어느 정도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이 네버폴트 스트링에 대한 리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스트링이고 제가 리뷰를 하면은 뻔때도 안 나고 제가 객관적이게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저 말고 다른 제 3자를 통해서 네버폴트 듀얼 코티드 스트링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스토어에 가보시면은 그분들이 남겨놓은 후기는 제가 뭐 조작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후기를 참고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트링 매는 게 아직도 너무 즐겁습니다. 테니스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상 시간이 스트링을 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 공간이 저희 집 창고 공간인데 꾸며야지 했는데 일이 바쁘고 육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핑계로 인테리어를 지금 못하고 이 머신만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도 잘 꾸며가지고 스트링샷 같은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여기서 좀 많이 찍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런업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마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 95%가 남자분들이더라고요. 남자분들 중에서 런업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패션 유튜브이신데 그분이 이제 본인 스튜디오를 꾸며서 이제 거기에서 영상도 많이 찍고 이런 주저리주저한 영상을 올리시는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공간을 꾸미는 과정들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이 공간에서 재밌는 영상을 많이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해서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테니스가 더 즐거우신가요? 이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테가 좋다 아니면 나는 빡테가 좋다,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빡테도 좋지만 제 성향상 약간 좀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승부욕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기면은 너무 좋지만 다른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승부욕이 조금 강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성향상 질테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명성이 나름 테니스 유튜버인데 테니스를 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상승의 지름길은 빡테로 많이 얻어 터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25년에는 많이 얻어 터지면서,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예선 탈락하는 모습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생각을 또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 제가 또 즐겨보는 유튜브 우종헌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와, 거기서 운동하시는 거 보고 그분은 이제 야구 선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와, 이 자세가 항상 그 낮은 자세로 테니스를 치시는데 실력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풀 레슨 영상 올려주시는데, 와, 그렇게 레슨 받으면은 실력이 안 늘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도 좀 많이 도전받고, 그리고 이거 텐션은 지금 제가 4846으로 매고 있거든요. 평소에 5250으로 매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4파운드 낮춰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트링 할 때 겨울에는 4에서 6파운드? 이 정도 낮춰서 플레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평소 날씨에 쳤던 스트링의 감과 그나마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텐션이다 보니까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 네버폴트 듀얼 코티드가 원형이다 보니까 각형 줄에 대한 수요, 출시를 이제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또 많은 테스터분들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또 새로운 스트링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릴 수 있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네버폴트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 듀얼 코티드를 테스트할 때는 코치분들과 여러 이제 실력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리뷰를 받아서 가장 좋은 피드백을 받은 스트링을 선정해서 이제 이 듀얼 코티드 맥스 파워 라는 스트링을 출시를 했는데, 요거 이외에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구독자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가지고 베타 테스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예정인 스트링을 직접 써보고 스트링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 주시면은 다음 스트링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챗 GPT 많이들 쓰시나요? 저는 업무를 할 때 챗 GPT 진짜 많이 쓰거든요. 프로 버전 구매해서 월 20달러인가? 진짜 제가 쓰면서 느끼는 게,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과 나중 됐을 때 이 업무 효율도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챗 GPT도 한번 써보시고, 일을 하거나 뭔가 생각을 하거나 이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도 챗 GPT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좀 소름 끼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스트링 작업은 완료를 했고 스텐실 작업 마무리 할 건데, 스트링은 네버폴트지만 제가 이제 이 리뷰는 윌슨 클래시에 대한 리뷰이다 보니까 저희 피와 땀이 섞여 있는 네버폴트 스텐실은 잠시 내려놓고 윌슨의 스텐실로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텐실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25년 처음 찍는 영상으로 좀 주저리 25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들 얘기를 해봤는데, 25년 한 해에도 여러분과 테니스 유튜버로서 테니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그리고 즐거움도 드릴 수 있는 영상들 한번 잘 제작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